안녕하십니까? 양도세 차례인가요? 지난번에 저기까지 했죠? 소득세, 부동산 매매까지 다 했죠? 얼마? 어디요? 211페이지? 양도세, 그죠? 거기 3장의 양도세를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뭐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뭐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른 건 없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파트는 뭐 5문제는 나온다고 치니까 뭐 정리를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제목은 양도소득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양도소득세. 그럼 얘가 양도, 그 다음 뭐라고요? 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소득세라는 걸 배웠으면 소득세, 그죠? 이 소득세는 뭐라겠어요? 법으로 정해진 소득만 세금을 내는 거라겠죠? 그죠? 그 중에서 얘는 뭐로 인한 소득이다? 양도로 인한 소득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소득은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를 합산하고 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가끔 이제 시험 문제 지문에 양도소득은 이렇게 나와요.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라고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럼 땡, 틀린 거죠. 얘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양도소득세 이렇게 과세가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도의 기본 개념 보시면 양도라는 것은 개인과 법인 중에 누가 양도하는 걸 말한다? 개인이 양도를 합니다. 그렇죠? 법인은 양도세를 안 냅니다. 법인은 뭘 낸다 했어요? 법인세를 낸다 했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낸다 안 낸다? 미등기 냅니다. 항상 이 세법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등기랑은 관계없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도 배울 때 뭐라고 배웁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함 이렇게 나오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도 뭐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양도세도 등기 등록과 상관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뭐다? 사실상 유상이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유상이전. 이게 중요한 얘기, 유상이전. 대가가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가 관계 이씨 뭘 받고 주면 그럼 양도다 그런 얘기죠. 무상은 양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상은, 그죠? 그러니까 유상이 가장 중요한 얘기다. 무상이면 상속이나 증여가 되니까 당연히 양도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다. 유상의 뜻은 근본적으로는 금전을 말하는 거지, 금전. 그죠? 근데 이게 금전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받고 주면 그건 뭐다? 양도를 보겠다. 이게 기본적인 양도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211페이지 특징 나오고 뭐 쭉 있는데 그건 별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뭐냐? 이렇게 쭉 정해져 있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 대상은 일단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간다 했죠? 부동산. 이게 뭐예요? 토지, 건물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들어가고 또 뭐 있어요?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럽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도 보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권리는 크게는 2가지가 있다.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미래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전세권이.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 임차권이 있죠. 부동산 임차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 자, 근데 이 임차권은 우리가 채권이라고 한다 했죠. 채권. 그죠? 얘는 물건이고 얘는 채권입니다. 그 말은 얘네들은 임차권을 팔게 되면 이걸 취득한 사람이 이 권리를 가지고 그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겠지만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 등기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지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만 과세 대상이고 미등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OX. 그 질문할 때는 눈에다 힘을 주지 말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제가 OX면 눈이 풀리죠. 힘을. 그러면 눈 풀리면 머리는 집중 안 하고 눈만 집중하는, 눈을 크게 뜨면 안 됩니다. 눈을 크게 뜨지 말고 머리를 집중해야지. 눈을 집중해.
항상 이러고 있어요. 질문하면. 그러다가 OX 그럼. 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모든 학원들이. 그죠? 그래서 항상 질문을 두 번 하게 되죠. 그죠? 두 번째 하면 이제는 뭐예요? 자세 잡는다 했죠.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두 번째 하면. 아, 알았어. 이제 출발할게. 그런 거 아니라 했죠.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그죠? 등기된 경우만 과세 대상이고 미등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X죠, X. 그죠? 얘만 그렇습니다. 얘는 등기하고 상관없다 했죠.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근데 이게 지금 OX가 갈리잖아요.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오픈북인데 틀리는 거죠. 써놓고 얘기하잖아.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땡. 틀렸습니다. 왜? 얘는 부동산 임차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얘는 등기된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냥 입주권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런 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뻔한 얘기 가지고 물어보는데 푸는 우리가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자기 맘대로 푸는 거 아니야. 본인에 대한 뭐 자부심이 강해서 물론 자기 생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재 나온 대로 잘 가시면 돼요. 그대로. 또 뭐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분양권을 물어보시던데 분양권 전매하면 분양권을 팔게 되면 양도세 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만. 분양권 팔면 양도세 냅니까 안 냅니까? 여기 분양권 안 해보셨어요? 롯데캐슬? 이렇게 분양권 안 해봤어요? 분양권 그 전매 안 해봤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 요즘에 최근 보니까 저거 많이 해도만 분양권 전매, 그죠? 그 전매하면 수수료 주고 전매하게 되면 그 전매한 사람 뭐 해야 돼요? 양도세? 내셔야 됩니다, 당연히. 분양권 전매는 양도세 내야 되죠. 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예요? 분양권은 현재는 권리죠. 하지만 걔가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면 잔금 치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너도 뭘 내라? 양도세를 내라. 그래서 우리가 분양권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있죠?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은 우리 교재는 4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영업권이죠. 자, 영업권은 근데 단독 양도는 안 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거죠. 영업권을 단독 양도는 아니고 뭐랑 같이? 얘랑 같이.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되면 부동산하고 같이 팔으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업권 그럼 우리가 그냥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금. 그죠? 내가 내 건물에 식당을 하다가 건물하고 식당을 같이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게 되면 얘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남의 건물에 내가 새들어서 식당 하다가 계약기간 남아서 식당만 권리금 받고 넘기면 걔는 뭐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시험에 당연히 영업권 단독 양도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나와서 띵. 틀린 질문으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회 때. 그죠? 그 다음에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있죠.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러니까 얘는 각종 회원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법에서는 이 회원권이라는 게 꼭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하여튼 내가 어떤 특정 시설물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걔는 뭐다? 양도세 과세에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A라는 골프장이 내가 회원권은 없는데 그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죠. 그죠? 뭐는 없고 회원권은 없고 하지만 내가 골프 치러 가면 회원권이 없다고 해서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조건에서 골프를 칠 수 있겠죠. 그런 권리를 부여받으면 너는 회원권은 없지만 그 주식을 팔면 너도 뭘 내라? 양도세를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주식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주식 등.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래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파생. 이번에 추가된 건데 이거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파생. 선물 옵션인데 선물 옵션. 그러니까 올해부터 선물 옵션 하는 경우도 양도세를 과세하게 된 뜻인데 그럼 중개사 관계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추가됐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되는 건 그냥 우리 배웠던 대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여기서 뭐 언급이 되는 것들은 과세 대상이라는 거 하나 정도고
기본 공제할 때 얘도 뭐 따로 250원, 그거 외에는 이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신경 쓸 거 없고. 이걸 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세대상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뭐 등기된, 뭐 이거 함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제목 5개를 우선 기억하셔야 했죠? 요거 빼고, 그죠? 항상 뭐다? 주식하고 나머지 4개가 같이 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토건, 무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묶어가고, 그리고 뭐 주식만 따로 해서 뭐가 다르다? 세법 기준 적용할 때 각각 다르다겠죠. 그러니까 토건, 무기 같이 가고 주식 따로 가고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에 구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대상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212페이지부터 거기 뭐 쭉 설명돼 있는데, 말씀드렸죠. 교재를 읽을 필요 없습니다. 뭐 교재 읽어봤자 머리 아픈 얘기예요. 뭐 머리 아픈 얘기나 마나 필요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냥 쭉 써놓은 거니까. 근데 3번, 214페이지 가시면 3번에 기타 자산 나오죠? 기타 자산, 그죠? 그 양가로 2번에 보면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요? 그것만 읽어볼게요.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낸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에는 꼭 가로 안에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뭐 설명했던 얘기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아이 됐죠? 그죠? 주식 등 끝. 대상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7페이지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양도의 정의에서 양도 형태. 이런 게 나와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 형태. 비가 오늘 아주 그친다 그랬죠? 아, 너무 비가 와가지고. 꽃도 다 폈습니다. 이제 꽃도 지게 생겼어, 지금. 그죠? 그 지금 뭐 꽃놀이 가려고 4월 말쯤에 가야 될지 했던 사람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 이미 이제 내가 볼 때 이번 주 지나면 끝이야. 그죠? 그 계룡대, 계룡산 동학사가 그 벚꽃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번 주 말부터 보통 다음 주까지 하는데 일주일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거 다 폈어요. 이미.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나, 축제가. 진해 그쪽도 뭐 거의 마무리 단계죠. 우리 F가 다음 주에 연차를 내가지고 꽃놀이를 가겠다고 연차를 내놨는데, 맨날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꽃 다 졌다고 막 지금 흥분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음 주에 가면 끝났어요. 뭐, 그지요? 다음 주에 뭐 이미 다 꽃 저기 진 것 같은데 뭐. 그죠? 어디로 와야 돼? 강원도로 와야 되나? 이쪽으로 오면 좀 아직 덜 폈겠죠? 북쪽이라 추워서. 이쪽도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디요? 청풍? 그래요? 알겠습니다. 얘기지 말해야지. 아무튼 얘기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얘기하면 또 여기 강원도 가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얘기 안 하려고. 본인이 알아서 자발적 의견은 몰라도 내가 스스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말 안 하려고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그냥 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찜질방이나 가면 딱이니까. 돈놀이 가야 힘만 들고. 운전을 제가 해야 되니까 2박 3일 내내. 그래서 힘들어요. 자, 217페이지 양도의 개념 및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건 뭐예요? 양도 하는데 어떤 걸 양도로 보고 양도로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양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뭐다? 이걸 보면 되는 거죠. 대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죠? 그게 있으면 양도가,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뭐 이건 구분할 때 그런 게 있죠. 간단하게 이런 거 했잖아요. 얘가 아파트 파는데 뭘 받고 판다? 돈 받고 그런 거죠. 금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래 형태죠. 사고 파는 거.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매매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갑하고 을 중에 누가 지금 파는 거예요? 갑이 팔았죠. 갑이 누가 봐도 아는 얘기죠. 얘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냥 안 팔고 돈 받고 파는 거지. 얘는 뭐 받고 팔았죠? 그게 뭐예요? 양도겠죠. 그럼 얘는 양도한 거죠. 얘는 뭐 한 거고? 취득한 거죠. 양수. 그죠? 취득.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이 취득세 배울 때 그대로 나왔죠. 취득세 배울 때. 취득세 때 취득의 형태 구분할 때 유상승계 취득할 때 나왔던 거예요. 그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쪽에서 돈을 받고 팔았다니까 다른 사람은 돈 주고 샀겠지. 그러니까 한쪽은 취득이고 한쪽은 양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당연히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근데 얘는 팔았고 얘는 먹고 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지금 양도를 한 거다? 갑. 이거 뭐요? 매도가 뭐다? 양도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별거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환도 있다 했죠? 물물 교환. 그죠? 이런 거 했잖아요. 아파트하고 토지를 뭐요? 바꿔. 여러분, 얘하고 얘를 바꾼다는 것은 바꿀 때 뭐요? 동시행이잖아요. 내 거 주고 동시에 상대방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양 당사자 둘 다 뭐다? 취득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양도가 되겠죠. 얘는 아파트 양도하고 동시에 상대방 토지를 취득하고 얘는 아파트 취득과 동시에 본인의 토지를 양도한다. 뭐 교환입니다. 이게 별거 없죠. 이것도 대가 있는 거죠. 왜? 서로 각자 자기 부동산을 주고받는 거니까. 이것도 뭐다? 유상이니까 양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따로 외울 게 아니라 개념상으로 끄떡끄떡만 끝나는 거죠. 현물 출자라는 것도 있죠. 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에다가 뭐 한다? 갑이 출자한다. 갑이 출자를 해. 뭘로요? 현물로 출자한다. 현물. 현물이 뭐예요? 물건으로 출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여기다 주는 거죠. 근데 그냥 주는 건 아니겠죠? 뭘 받아? 주식, 지분 받겠죠. 지분을. 그죠? 그러면 결국 갑은 본인의 부동산을 A 법인의 출자 형식으로 주고 그냥 준 게 아니라 뭘 받았어? 주식을 받았잖아. 받고 파는 거죠. 얘도 뭐야? 얘는 양도겠죠, 양도. 얘는 취득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대가가 있는 거죠. 단지 얘는 금전이고 얘는 물건으로 준 거고. 아니, 부동산, 얘도 부동산 주고 주식을 받은 거고. 다 그러니까 대가가 있기 때문에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대물변제라는 것도 있죠. 대물변제는 뭐예요? 변제했는데 뭘로 했다? 대물, 물건으로 대신 변제했다. 채무관계가 있는데 그걸 돈으로 안 갚고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죠. 이것도 뭐다? 양도에 해당됩니다. 왜? 대물변제는 왜 양도입니까? 내가 채무를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돈으로 안 갚고 부동산으로 대신 갚았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1억을 받고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대물변제는 여기에 따른 각종 위자료 있죠? 그죠? 이게 이혼 위자료든 뭐 정신적 위자료든 이 위자료를 갖다 뭘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얘도 뭘로 본다? 대물변제로 봐서 양도로 봅니다. 그 말씀드렸죠?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 주면 나중에 양도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전이나 뭐 금괴 같은 거 주면 괜찮은데 땅으로 줬다든가 이러면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심을 해야죠. 만약에 얘가 이혼할 때 양도세를 안 내려면 뭘 하라겠어요? 법원에다가 뭘 해라? 재산분할 청구를 해라. 재산분할 청구. 이거 하면 되죠. 요걸 하게 되면 얘는 양도가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는 이런 겁니다. 법원에서 왜 얘를 양도를 안 보냐면 이거는 그거죠. 부부가 같이 살 때는 그 재산 형성된 게 어느 한쪽에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뭘 한 거요? 내조나 외조를 했기 때문에 돈을 같이 버는 걸로 보는 거죠. 같이 버는 걸로. 그죠? 그러니까 같이 살 때는 뭘로 봐? 그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겠죠. 근데 이제는 뭐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고 노래 부르면서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짐은 챙겨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거 찾아가는 걸로 보는 거죠. 가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자기 거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양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산분할 청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법원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전체 총 재산 중에서 얘가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하겠죠. 왜? 결혼 이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결혼 전에는 각자 자기한테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그죠? 그걸 따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 기여도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 거죠. 5대5,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나누는 거죠. 7대3 그러면 30% 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공동재산을 찾아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보다 얘는 양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제일 깔끔한 건 싸우지 말고 달라는 만큼 주는 겁니다. 이혼할 때. 줄 거 주고 그래야지. 이혼하면서 뭐 주니 많이 해가지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지. 그죠? 그 여자들이 달라고 하면 가능하면 그냥 주세요. 안 줬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 후유증. 여자들은 얼마나 무서운데, 그죠? 지난번에 뉴스도 보니까 막 부부싸움하다 여자가 남편을 칼로 찔러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죠? 요새 무슨 세상이라니까 뭐 옛날처럼 여자들이 뭐 남자가 에이 이런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그러면 이런 이렇게 된다니까. 손 딱 들면 막 머리를 받아버린다니까. 우리는 모션만 취했는데 여자는 동작으로 나온다니까. 바로 행동으로 막 땅 받아버린다니까. 코피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하고 틀려요. 조심해야 돼요.
괜히 욱해가지고 했다가, 그죠? 본인만 손해, 본인만. 일단 코피 나면 지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춤을 들었는데 여자가 머리를 받아가지고 코피 났어. 그럼 내가 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창피하게 코피 이미 났는데 자기가 또 해가지고 oka심적으로 다시 덤비는 거는 그 룰이 아닌 거죠. 코피 먼저 터진 놈이 지는 거니까. 옛날부터 그랬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요새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혼할 때 유죄를 줄 거 주고 그래야지 뭘 안 주려고 버티다가 괜히 사람 쪽팔리게 그럴 거 없죠. 그죠? 자, 수용은 양도가 아닐까요? 수용. 이건 그냥 생각이, 그건 뭘 생각하면 돼? 돈을 주고 받는 이걸 생각한다니까. 대가가 있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양도도 아니다. 양도 받잖아요. 왜? 보상금 받잖아, 보상금. 그것만 생각하면 돼, 양도는. 대가가 있느냐, 이게 양도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에서 이제 많이 나온 게 이제 부담부 증여가 나오죠. 자, 얘는 증여라고 그래 있죠? 공짜로 준 건데, 뭐 했다? 조건부, 그런다 했죠. 조건부로 증여했다. 어떻게? 네가 내 대신 이거를 부담해라. 그러면 내가 그런 조건부로 너한테 이 건물을 주겠다. 그런 뜻이라 했죠. 이때 그 대신 부담하기란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했는데 이런 걸 하겠죠. 10억짜리 건물을 갑이 을한테 뭘 해준다? 증여를 해준다. 그랬죠. 증여. 얘를 증여를 해주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증여자.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래? 수중자. 그러죠. 증여를 받은 사람. 수중자 그럽니다. 그러면 얘가 얘한테 주면서 10억짜리 주면서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뭐라겠어요? 여기 은행빚 채무 3억 있는 걸 뭐해라? 을 네가 내 대신 떠안아라. 그러니까 갚던가 아니면 떠안던가 하라는 얘기죠. 그런 조건부로 부담하는 조건부라는 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했어요. 숨 드시지 말고 받으라 했죠. 이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얼른 받아야죠. 그러면 을이 이걸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요 3억은 증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죠. 얘는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그럽니다. 왜냐면요 지금 그림 원래는요 표면상으로는 갑이 을로부터 돈 받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돈 받은 게 없어요. 10억 그냥 준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10억 전체를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10억 전체를 증여했으면 을이 전부터 증여세를 내겠죠. 근데 내막은 갑이 본인 채무로 얘네 떠넘긴 거니까 결론은 뭐다?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이 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물변 형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가가 있는 걸로 해서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만 뭘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뭘 내고? 증여세를 내고 이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뭐 그런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이때 주의할 것은 누가 어떤 세금 납세 의무가 있는지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증여세는 갑을 중에 누가 낸다 했어요? 우리는 저걸 수증자가 내리면 항상 얘기했죠. 양심이 있어야 된다 했죠, 사람이. 그죠? 항상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줬으면 요만큼이라도 줘야 되는 거지. 맨날 날름 받아만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는 사람도 나중에 짜증나는 거야. 그죠? 하물며 7억짜리를 공짜로 주는데 세금은 얘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니까? 갑이 내겠죠, 갑이.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시험은 이 부분 당연히 언급이 됐었고요. 누가 얼마에 대해서 어떤 세금 납세해주느냐. 가장 최근에 이 부담부증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몇 년 전에 요거 계산하는 게 한번 나왔습니다. 취득가액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취득가액. 자, 얘가 1억이에요. 전체 취득한 금액 1억인데 현재 얼마야? 10억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양도세 계산을 하면 이 양도세 계산이 되죠. 그럼 얘는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갑은? 양도가액. 3억이죠. 3억을 양도한 거 보니까. 그럼 여기서 경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취득가액. 이 계산 문제였어요. 실제 기출 문제. 이거 똑같진 않지만 취득가액 얼마일까요? 네? 3천이죠. 3천. 왜요? 이 1억은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이죠. 근데 얘가 전체 10억 중에 3억, 10분의 3만 양도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가액 1억도 안 보내야죠. 얘도 10분의 3만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럼 1억에 10분의 3은 얼마야? 3천. 그 3천이 양도세 계산 취득가액인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8천이었는데 5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1,600만 원이 정답이었죠. 그죠? 5분의 1이니까 8천을 5분의 1을 나눠가지고 1,600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근데 뭐 이게 뭐 몇 년 전에 나오긴 했는데 이게 또 나오려면 아주 멀었죠. 이거 또 나올 때까지 시험 보려면 뭐 한 10년은 공부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지난번에 나왔는데 또 나왔네. 그럼 10년 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 개념은 이해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이 둘의 관계가 뭐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게 배우자, 직계, 존비속. 요거를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왼수지간이라고 합니다. 왼수지간. 어떻게 그 뉴스 보셨죠? 어디 TV도 보셨죠? 할머니한테 남편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어? 평생 왼수 이렇게 했어요.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남편을 사자성어로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평생 왼수래.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도 똑같아. 와이프가 뭐 그럼 와이프는 평생 은인이요? 택동소리입니다. 무슨 평생 은인이요? 똑같아. 평생 왼수지. 그죠? 더하지. 그 뉴스 보셨죠? 여자 남편이, 내가 얘기했나요? 남편이 퇴직하면 여자들이 우울증 걸린대. 남편이 퇴직을 하면 정년퇴임을 집에 있으면 여자가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편가 뼈 빠지게 보라고 먹여 살렸더니 지는 집에서 펑펑 거기서 그거 먹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남편 퇴직하니까 밥 3끼 먹는다고 그 짜증나서 우울증 걸린대. 야, 이런 말셈이다, 말셈 진짜. 그 말이 됩니까? 죽으라고 해서 집에 있는데 거기 가도 야, 그러니까 그게 아시죠? 밥 3끼만 뭐라고? 한 끼만 뭐라고? 일식님. 그러니까 일식이면 일식시 2끼 먹으면 2식이 30이 뭐라? 30은 삼식새끼. 그 아시잖아요. 다 일식시 2식이 3식새끼. 새끼면 욕하는 거. 3식새끼 밥 3끼 먹는 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참 근데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상한 나라가 됐어.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울증 걸린다고. 우울증 남자 걸리게 생겼지. 한 우울증 안 걸리겠어? 평생 혼자 그냥 뭐 있다가 남편이 밥 3끼 먹으려니 밥 차주려니 죽겠지. 남편이 근데 밥 하루 종일 집에 있나? 맨날 나가지. 그거 싫어가지고 맨날 어디가? 산에 가는 거야, 산에. 남자들이 산에 왜 가는 줄 알아요? 건강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활동치 가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와이프 눈치 보이지. 갈 데 놓고 그러니까 에라이 산이나 가자. 산에 가는 거야, 그냥. 가서 그냥 오늘 막걸리 한잔 마시고 그냥 와서 집에 와서 그냥 늦게 와서 또 젖 먹고 와서 그냥 밥 먹었다 하고 또 자고 그러는 거요. 그게 무슨 그 인생이 뭐 그러냐고, 그지? 아이고, 진짜 신나는 세상입니다, 신나는 세상. 그죠?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왼수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준. 그러면 얘가 부인이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이 3억을 떠안는 조건으로 줬다거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3억을 떠안는 조건으로 이걸 증여를 해주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갚겠냐는 거죠. 부인이 이걸 갚을 리가 없잖아요. 갚는다 쳐봐. 그럼 자기 돈으로 갚겠어? 와이프가 3억 있어. 자기가 쌈짓돈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 몰래, 남편 몰래. 그러면 요거 준다고 할 때, 부인이 여러분 같으면 그 쌈짓돈 털어가지고 내가 이 3억 줄게 이러겠어요? 택도 소리입니다. 악착같이 걔는 절대 얘기 안 하겠지. 그죠? 그리고 남편이 돈 달라고 하겠지. 아들이 이걸 다시 갚냐는 거죠.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다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세법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럼 무조건 뭐다? 증여. 무조건 증여입니다. 근데 요 증여는 뭔 뜻이다? 추정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추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 추정의 뜻은 뭐다? 증여로 보긴 하지만 입증하면 정상적인 거래, 즉 양도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배우자 직계는 다 증여 추정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OX. 이걸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 말은 이해하고 이 지문은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고 했는데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틀린 거죠. 지문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 나온 김에 이 부분이 이제 얘가 수증자인데 일단 뭘 해요? 얘는 취득세를 내요. 취득세를. 그럼 취득세를 낼 때 주는 애가 이걸 전체를 증여했다든가 전체를 양도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기가 편한데 얘는 지금 7억은 뭐 한 걸로 보고 증여한 걸로 보고 3억은 뭘로 본대요? 양도한 걸로 본대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낼 것이냐 그런 얘기죠. 취득세. 자,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요 7억은 뭐 한 걸로 본다? 어떻게 취득한 걸로 본다? 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봐야죠. 왜? 주는 사람이 증여했대잖아. 그러면 취득한 사람은 증여로 취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무상으로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로 취득한 거로 뭐 증여했지, 그죠? 얘는요? 그렇죠. 주는 사람이 팔았대잖아, 돈 받고. 산 사람은 돈 주고 산 거죠.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제 재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작년, 재작년 시험에 언급이 됐습니다. 취득세에서.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부담부 증여 시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맞죠? 이렇게 나오고 한 번은 다음 중 유상승계 취득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해놓고 다 나오고 뭐라고 나왔어?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이의 부분. 뭐 이거죠. 그럼 얘는 뭘로 봐? 유상취득이 아니죠. 이거 정답이었어요. 왜? 얘는 뭘로 봐? 무상취득이 되는 거죠. 그쵸? 맞물려서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양도와 관련된 얘기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 교재는 217페이지 맨 밑에 1번에 매도 나와 있고요. 지문만 보시면 되는 거죠? 내용을 읽을 거 없잖아. 매도가 뭔지 대가 있으면 되는 거고. 뒤쪽 넘어가면 교환. 교환은 뭐다? 물물 교환. 양도다. 그런 얘기죠. 현물 출자. 그죠? 물건으로 대신 출자하는 것도 대가 있으니까 양도고. 대물 변제도 양도로 본다. 근데 대물 변제는 박스에 보면, 박스 1번에 보면, 이혼 이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러니까 이혼할 때 뭘로 줬다는 거요? 부동산 등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런 얘기고. 2번 됐고요. 3번 보면, 과세 대상 물건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물납한 경우. 그 종부세 물납은 지워버려야 되죠. 종부세 물납 폐지됐다 했으니까. 그죠? 어쨌든 물납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물납도 양도로 봅니다. 왜? 세금 원래 뭘로 내야 돼? 현찰박식이잖아요. 근데 뭘로 냈어? 물건으로 냈으니까 얘도 양도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바로 화살표 표시 있죠? 자, 이혼 이자리로 소유권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행위에 해당하지만 뭔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1주택으로 주면 되죠.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양도는 맞지만 걔는 뭘 받아? 비과세. 그런 얘기죠. 수용도보다 당연히 양도에 들어가고요. 자, 오른쪽 부담부증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수증자의 채무부담분이라고 되어 있죠.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 해가지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이 증여가액은 10억이죠. 그 중에 채무액 3억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죠? 증여자 갑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죠. 2번 배우자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얘네는 식구끼리니까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서 시험 옛날에. 자, 부인 앞으로, 그러니까 남편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고 부인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교환하게 되면 양도로 본다. OX. 남편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고 부인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부인이 서로, 남편하고 부인이 서로 교환했어. 그냥 얘는 양도로 본다. OX. 이게 맞춰야 되는 거죠. 정답은 O입니다. 왜? 이게 원래는 부부지간이면 원래는 뭐요? 증여를 수정하니까 양도로 본다 그러면 틀리죠. 근데 얘는 입증되면 양도로 본다고 했잖아요. 입증됐잖아. 왜? 등기가 각자 돼 있잖아요. 남편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쪽 건 남편 거고 하나는 부인 거라는 게 법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거를 뭐해? 서로 대가로 주는 거니까 각자 자기 걸 주는 거잖아요. 이건 확실히 입증이 되는 거지. 그런 경우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가 맞는 정답입니다. 근데 그것도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걔는 등기가 돼 있는 거,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 법적으로 완전히 걔 거라는 거 인정된 거죠. 그런 경우다. 보시면 되죠. 입증하면 그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양도를 보지 아니하는 경우. 그럼 보죠. 이제 양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얘는 뭐예요? 대가 관계가 없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죠? 첫 번째 나오는 게 환지 처분과 무상이전은 당연히 양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규정은 양도담보가 나오죠? 양도담보. 자, 양도담보는 뭐예요? 양도. 그 다음 뭐라고요? 담보. 그렇죠. 이건 말뜻만 이해하면 돼요. 양도한 거야. 등기 넘어갔죠? 왜 했어? 네. 담보 목적으로 그런 거죠.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겨준 거지 처음부터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대가 관계 없기 때문에 양도가 될 수 없다.
제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려서 돈을 못 갚으니까 내가 1년만 기다려라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1년에 100년도 기다리는데 누구 때문에 안 돼? 그치, 우리 마누라 성격 거칠한 거 알지? 그래서 우리 마누라 때문에 안 되니까 나한테 대신 뭐라? 담보를 달라.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얘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가 아닌데,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조건은 우리가 시험에 안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된다? 그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닌데, 뭘 기억해라? 이걸 뭐 하면? 못 갚아서 채무 불이행으로 뭐가 되면? 병지 충당하면. 이때 뭘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이번에 양도담보에 요건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맨 밑에 3번에 보면 양도로 보는 경우라고 돼 있죠. 걔를 잘 기억하면 되는 거죠. 양도담보계획 체계로 담보 요건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위배한다는 얘기는 제가 소유권 넘겨주고 집을 비워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만 넘겨주고 여전히 집은 제가 사용식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집을 비워줘 버리면 그 순간 뭐가 돼버려? 양도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죠. 자, 오른쪽 3번에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 중단. 그랬죠? 환지 처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에 나온 거라 했죠? 내일 안에 그 좋아하는 공법을. 그죠? 환지 처분. 어디서 나와요? 공법에 무슨 법에 나와? 도시개발법에 나오죠. 환지에 나오죠. 환지 처분이 뭐예요?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행위. 이걸 뭐라 그래? 환지 처분 그래요. 얘는 양도가 될 수가 없죠. 왜? 환지 처분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전에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뭘 받아? 인가를 받죠. 인가. 누구한테 인가 받아? 시장구수한테 시장구수, 거기 시장구수죠. 특이하게. 다른 애들은 시도지사인데, 그죠? 그럼 걔한테 인가받아. 그 말은 뭐냐면, 환지 계획 안에 내용이 다 정해져 있죠.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환지 명세, 권리별 뭐 해서 명세를 다 해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그거를 인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미 계획 사업하기 전에 뭐가 결정되어 있는 거야? 누구한테 환지 얼마 해주고, 누구 토지는 청산하고 이미 결정돼서 인가 떨어진 거죠. 그럼 공사 끝나면 사업 시행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환지 계획에 수립된 대로 토지 바꿔주는 처분 행위만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보류지 중단은 뭐예요? 내가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럼 환지는 보통 몇 평 받는다? 많이 받으면 40평 받겠죠. 그죠? 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럼 나머지 60평 어디 간 거야? 요거는 그런 걸로 간 거죠. 도로 부지로 빠지고 녹지 공간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인데 공사업이 명목으로 주고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나중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뭘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충당이 되는 거니까 이건 양도가 될 수가 없다. 단 얘네들을 뭘 하면 처분하게 되면 그때 뭐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지 처분이나 보리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걔는 양도가 아닌데 그걸 뭘 하면 처분하면 양도로 본다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 보리 충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공유물 분할은 그러니까 공동소유 물건을 분할한다는 얘기죠. 이건 이런 거라겠죠? 가불이 5대5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얘를 뭐 한다? 그대로 분할한다. 5대5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5대5인가 5대5로 분할하면 원래 자기 지분 그대로 찾아오는 거죠. 지분 변동이 없으니까 얘는 양도가 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할했다. 그러면 이제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지분이 감소돼가지고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공유물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지분 변동 없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했죠? 분할을 이런 식으로 분할을 두 개로. 그죠? 갑을. 그래서 50% 했다가 다시 재분할해요. 갑을 해서 25%씩 한다. 이렇게 25%씩. 자, 이렇게도 양도가 아니다. 왜? 전체 지분 변동이 있다 없다? 없죠. 갑 50, 을 그대로 50. 지분 이렇게 나오죠.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재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시험에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 아니죠.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지분 변동 없으면. 그 4번에 그럼 거기 보시면 공유물 분할 그래가지고 1번에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즉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아니면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5번은 매매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뭐냐면, 자, 소송이, 그러니까 매매가 됐어요. 둘이 이렇게 매매가 돼서 등기가 넘어갔어.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뭘 걸었다?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죠. 소송. 무효 소송을 걸은 거죠.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뭐라고? 무효라고. 무슨 얘기예요? 이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 넘어간 거 다 저 어떻게 해줘요? 돌려줘야죠. 이걸 뭐 한다 그래? 환원이라고 그래. 환원. 도로 돌려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효소송을 소유권하고 등기 다시 넘겨주는 거죠. 걔는 얘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왜? 얘는 아예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보겠다. 그런 뜻이죠. 얘는 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조심할 건 이렇게 환원인데 환원이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저랑 여러분이랑 둘이 매매했어. 아파트 매매해서 10억에 매매했어. 끝났어. 등기치 끝났어. 2달 있다 만나가지고 뭐래. 야, 우리 지난해 뭐 없었던 걸로 하자. 다시 등기 넘겨주자. 돈 도로 돌려줄게. 할 수 있나요? 안 돼? 그렇죠. 아니 뭐 돌려주는 건 뭐 100번이고 서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할 때마다 뭘로요? 양도해라. 할 때마다 양도고 할 때마다 취득인 거죠. 그죠? 그거지.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효가 돼서 소유권을 하는 데는 양도가 아니지만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가 돼서 소유권 하나는 경우는 가능은 하지만 걔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도 거기 두 개 다 나와 있죠. 221페이지 맨 5번에. 1번에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매 계약 해지가 돼 환원되면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1번만 기억하면 안 되고 두 개 같이 맞물려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뭐 같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 두 개 지문이. 그죠? 하나는 양도로 보고 하나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죠. 뒤에 6번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라고 했어 아까요? 이건 재산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묶은 얘기고. 7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는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랬죠? 입증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그 입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로 입증하면 양도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이 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거나 공매가 된 경우 그리고 유가증권이 증권 거세를 통해서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그러니까 상당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처분이 됐다는 얘기죠. 아니면 5번에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번 있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볼 때 교환했대. 그렇게는 뭐다? 양도로 보겠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로 본다. 이렇게 기억.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뭐다? 유상 이전, 그러니까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양도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한다 그런 얘기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쭉 나와 있죠. 그죠? 거기서 다른 건 됐고 신탁이란 말 나오잖아요. 만약에 동그라미 1번에 신탁 얘기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신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다? 얘는 잘 보세요. 얘는 양도로 볼까 안 볼까요? 신탁이란 말 나오면 안 보죠. 왜요? 이 신탁이란 말 의미에는 안에는 양도,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신탁은 믿고 맡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도 있고 명의신탁도 있잖아요. 명의신탁 몰래 하는 거죠. 그럼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명의신탁이든 일반 신탁이든 다 뭐예요? 신탁은 그냥 갖다 맡기는 건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신탁 나오면 신탁을 해서 주든 신탁이 해지가 되든 신탁은 대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는 건가? 안 본다 그냥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보면 223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10번 있죠. 공간정보 구점이 관리 등의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라는 토지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지적 경계선 변경 등에 따른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죠? 참고로 보시고. 일단 신탁까지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렵고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대로 보느냐 안 보냐는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길을 좀 살리는 의미에서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 223페이지 확인학습 문제를 하나 풀고 시겠습니다. 이게 잘 풀리면 기분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그죠? 틀려버리면 이제 10분 동안 우울한 10분이 되겠죠. 다음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일단 문제 형태가 안 좋네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고 해야 되는데, 되게 옳은 걸. 틀린 거 그래야 주는데, 1번. 공유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때는 양도를 보지 않는 것이나, 분할한 그 공유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땡, 들었죠?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지분 변동 없이 양도가 아니라 했잖아요. 2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시합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취득한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보류지로 충당되면 양도가 아니지만 매각하면 양도를 본다겠죠. 3번 양도람은 매도, 교환, 법인이든 현무실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과세 조건을 한다. 이게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이게 뭔 뜻인지를 몰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말대로 하면 내가 양도세 과세하려면 반드시 뭐냐?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을 한다는 얘기는 등기된 걸 팔았을 때만 양도를 보고 미등기는 양도가 아니란 뜻이 돼버리죠. 맞다 틀리다? 틀리잖아요. 왜? 지문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다 그랬는데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그럼 아니죠. 3번 틀렸죠 당연히. 저희 4번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네, 틀렸잖아. 추정이니까 항상 양도. 아까 제가 한 얘기잖아요. 그죠? 답이 5번이네 그러면. 법적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겠죠. 양도담보는. 그런데 뭐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번 양도 미치듯이.